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러시아 1호 경협단지 LH 4년 투자 드디어 시동, 그 의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중국하고의 관계는 가까워지면 저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산업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지만 관계를 보면 가까워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 지렛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나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러시아를 지렛대로 삼아야 되고 러시아가 우리나라 편으로 좀 들어와야 돼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의 지금 이렇게 어떤 유화책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가려운 부분을 조금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러시아의 경협단지에 이번에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좀 괜찮다. 그러나 중국하고의 그 정치적 관계, 역학관계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 미국하고 관계가 더욱더 공고해져서 지금 현재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 한미 그 정상회담 곧 일어나잖아요. 내일 할 텐데 내일 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발표가 나고 더욱더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러시아와 관계 그것을 지렛대로 해서 지금 중국을 좀 견제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번 내용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연해주 지방을 우리 기본의 만주 지방이었다고 부르는데 이 만주 지방인 연해주 지방 만주부터 시작해서 이 캄차카 반도까지 있는 이러한 지방까지 우리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 물론 그 땅은 러시아 땅이지만 그 영향력은 우리 안에 두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이야기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 위치가 블라디보스톡이에요. 이 블라디보스톡 있고 이쪽이 블라디보스톡 역이 있고 이쪽이 블라디보스톡 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가 경협단지를 만든다 하는 부분은 지금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고 지금 직선거리로 29km. 지도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국제공항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국제공항 가깝죠? 역 가깝죠? 항구 가깝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여기 선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이게 고속도로예요. 최적의 입지입니다. 최적의 입지에 지금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특별히 이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유독물질, 물품이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한 이 지역이 오호츠크해잖아요. 오호츠크해인데 이쪽 지역에서 우리나라 명태잡이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하고 러시아 합작입니다. 러시아 1호 경협단지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데 면적만 50만 제곱미터의 중소기업 산업단지가 지금 조성이 된다고 해요. 이곳은 북한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연해주로 지금 불리고 있어요. 여기에 한국 기업을 위한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의 첫 모델을 이식하는 작업 일정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LH는 17일 날 정부의 신북방 정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연해주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이끌어가는 LH 러시아 법인을 위한 경제심의회를 지난 14일 날 완료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오는 7월까지 LH 러시아 법인을 설립을 하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릴 제9차 경제포럼과 연계해서 오는 9월 달에 기공식을 열릴 계획이다 라고까지 발표를 했어요. 지금 한러 산업단지 주무부서인 LH 글로벌 사업본부 관계자는 연해주 사업단지는 러시아 지역의 최초로 한국 기업을 위한 경협단지라고 소개를 하면서 LH가 200억 원 이상의 공사비 그리고 기업 유치 이것을 통해서 러시아를 입주 기업의 관세 등 제반 세제 감면 그리고 전기 상수도 그리고 가스 같은 기업 활동의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이 아까 좋았던 것은 지정학적으로 최적의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그림에도 봤다시피 지도에서 봤다시피 블라디보스톡역에서 북쪽으로 29km, 직선거리로 26km고 고속도로 거리로는 조금 더 길겠죠. 그러나 굉장히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TSR이라고 불리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출발하고 있는 블라디보스톡역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자 수송, 특별히 유럽으로의 물자 수송의 대개 중심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보셨다시피 연방고속도로 A370이 이곳을 지납니다. 그리고 항만화도 가깝죠. 공항하고도 가깝죠. 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최적의 입지로 지금 불리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시베리아 횡단 열차요. TSR이라고 지금 불리는데 이 TSR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TSR이고 어쩌면 만주 횡단 열차까지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이 지역까지 우리가 영향권 안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생각을 해보면 됐지만 기본적으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 TSR만 통해도 지금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유럽으로 여기서 만든 물자를 통해서 갈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도 이렇게 물자를 만들어서 TSR을 통해서 이렇게 물자를 갈 수가 있는데 굳이 1대1로를 통해서 물자를 이송하는 것보다 그러면 중국의 영향력을 거칠 수 있잖아요. 이게 1대1로인데 여기 장저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1대1로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지금 이것도 1대1로인데 이 1대1로를 통하지 않고 지금 TSR만 이용을 해서 유럽 전 지역으로 물자를 운송할 수 있는 좋은 산업망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러시아 정부로부터의 다양한 세제 혜택과 그리고 여기에 자동차 부품, 대두 가공, 수산물 가공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30개 내지 40개의 기업을 지금 유치하겠다라는 게 이 LH의 포부입니다. 그러면 이 LH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산업단지가 러시아에서 아주 특별한 그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 특별한 혜택을 좀 봐보면 기반시설을 설치해 준다고 합니다. 기반시설이요.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도로, 그리고 상하수도, 여러가지 전기 이러한 것들을 해줄 것이고 세제 혜택, 관세 감면이라든지 여기서 만든 제품은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유럽연합으로 갈 때도 관세가 좀 적용이 돼요. 그리고 러시아의 물품을 팔더라 해도 이 관세를 적용을 받을 수 있죠. 또한 조세도 감면합니다. 법인세가 20%였던 것이 0에서 5%로 떨어지고 그리고 재산세도 2.2%였던 것이 0%, 사회보장세도 30%였던 것이 7.6%로 지금 떨어져요.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 8,000명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 노동 허가가 불필요해요. 그래서 입국 초청 쿼터제가 미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 노동자를 자유스럽게 이곳에 와서 근무할 수 있게 지금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업 쿼터의 인센티브도 줄 예정인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명태잡이가 여기서 할 때 어업 쿼터를 우리나라가 적용을 받잖아요. 여기서 쿼터를 적용을 받지 않으면 여기에 만약 어업 회사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 많은 이득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자유경제구역과 비슷하게 된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진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특히 삼성과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1위, LG도 마찬가지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9위, 롯데가 모스크바에 진출했고 현대와 기아차도 생페테르부르크에 자동차 공장이 지금 있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에게도 영향력이 지대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 산업단지의 가장 큰 의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그 LH공사가 추진 중인 러시아 진출 사업에 훈풍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러시아 정부, LH공사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경협단지의 조성이 만약 성공을 하게 되면 LH가 추진 중인 또 다른 러시아 진출 사업인 연해주 남부의 볼쇼이 카멘의 스마트 도시 건설 프로젝트 참여에도 순풍이 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제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 참여 상황을 보면 이게 나제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이거든요. 한국 기업 2곳을 포함해서 이미 60개 기업이 이미 입주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투자를 통해서 현지에 12,000개의 자리가 창출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정부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시베리아 지방에 그렇게 먹고 살 만한 것이 없어요. 물론 자원은 많습니다. 자원은 많고 천연가스도 많고 이러한 상황이지만 특히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살 만한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들이 지금 진출해 주기를 바래요. 그런데 지금 한국 기업이 진출하고 일본 기업은 좀 나가리다가 된 상황이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한국의 기업들이 더 우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더욱더 강해져 간다는 거죠. 특별히 지정학적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정학적 위치는 지금 현재 여기가 블라디보스톡이잖아요. 블라디보스톡 좀 위에 보면 캄차카 반도라는 게 있습니다. 캄차카 반도 바로 옆에 보면 베링 해협이라는 데가 있어요. 베링 해협은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사이에 흐르는 해협이죠. 이 베링 해협에 지하 터널을 뚫는다라는 말이 점점 이제 현실화가 되어간 것을 지금 보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모스크바에서 지금 뉴욕까지 기찻길로 인해서 이렇게 운송을 할 수 있겠다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여기에 우리나라가 발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면 이것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한국의 경협단지가 1호로 지금 러시아에 하는데 이게 연해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게 점점 내륙 지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면 한국의 기업의 영향력이 러시아 내륙까지 그리고 여기에 천연가스 생산 기지가 있어서 이런 것까지 다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의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